안녕하세요. 스테범연구소입니다. 이치학님이 홀컴에 대해서 수다를 떤 것 중에 이 장면을 딱 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궤베스 한번 되어봐? 라고 생각하고 청정분석단 영상을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홀리컴뱃2의 청정분석단은 그리스도인 4인, 비그리스도인 4인, 그래서 평그, 비그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담에생님이 이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그리스도인 판정단이 평범한지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판정단이 맞기는 한 건지 저는 여기에서부터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판정단을 보자면요. 우선 다마스커스 TV를 출연한 만큼 궁금함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수일까요? 어떻게 지원했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수가 아니고 궁금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의 알고리즘에 다마스커스가 뜨려면 적어도 기독교 관련한 무언가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제일 잘 아는 문제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그리스도인 판정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정체성은 확실하시겠지만 적어도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큰 장벽인 무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무언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참여했겠죠?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모든 회중들을 대변하지 않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느껴지는 가장 큰 장벽인 무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비그리스도인이겠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이렇게 보아주세요라고 하면 실제 그 사람은 그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평그와 비그라는 조건은 둘 다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 판정단이 정말 이 촬영을 잘 도와주시고 정말 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과장된 말이긴 한데 심리 실험적으로 보면은 비그리스도인을 연기하기에 좋은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이 꾸며졌다거나 의도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신다는 거를 11화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홀리컴뱃 출연자 중에서 나이가 두 번째로 많거든요. 슬프게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판정단이 없었으니까 20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업무상 20대를 많이 만납니다. 즉 명쾌하고 딱 떨어지는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성향이에요. 그리고 궁금함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호기심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사이다가 가미된 답변들을 해야 좋아하는 사이다 패스들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리고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답변의 방향이 명확하고 논지가 일관된 분들에게 점수가 좋았습니다. 1화 리뷰 중에서 우림님의 1라운드 점수가 안 좋았던 것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예시는 진짜 참신했지만 전개하는 방식은 너무 참신했지만 본질적으로 주어진 미션 자체가 판정단에게 사이다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림님이 1라운드 점수가 낮은 건 어찌 보면 정해진 결과였죠. 그리고 이제 제 1라운드 앞에가 이치학님의 점수잖아요. 높은 걸 보고 되게 의아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 가설에 대한 포인트가 되기도 했어요. 오, 높네? 내 생각이 맞네. 이치학님의 모든 답변들이 선행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청중들에게는 항상 어려워요. 근데 홀컵 룰에서 선행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설정하면 보통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답변제도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청중들도 짧은 시간 안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가 풀가동이 될지언정 그 두뇌가 정확하게 빠르게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님의 1라운드 답변은 선행 지식은 많이 요구하지만 명확하게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치학님의 1라운드 점수가 두 번째로 높았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배경에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고 싶어서예요. 비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럴 것이다. 아니면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니까 이럴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아니라 그 인간의 개인으로서 바라보고 그 인간의 존재 자체에다가 접속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선입견이 아니라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인간으로 먼저 바라보고 시작하시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통하는 전도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떤 다른 신보다도 더 인격적인 신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타인을 궁금해하지 않아서는 어디다 쓸까요? 저희 교회들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단이 하는 걸 교회가 배워야 한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나름의 회의도 해요. 물론 그것이 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불릴지언정 적어도 그 사람에게 다시 없을 고민을 하고 다시 없을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 신천지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된 이유가 아닐까요? 이러한 선행 지식들을 가지고서 저는 질문을 받자마자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고 나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예스지. 일단 그렇다라고 말해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뒤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말했어요. 물론 이것에 반드시 예스라고 해야지만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노라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것은 많이 동의하는 명제이기 때문에 yes or no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전해야 하는 문장은 당연히 두 가지씩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라운드에 MBTI 얘기로 주장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청중에 대한 20대는 이런 얘기들이 친숙하다라는 것을 깔고 들어갑니다. 요즘 20대가 얼마나 MBTI에 진심인지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제가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신학을 잘 모르지만 저 청중들의 지식 배경이나 판정단들의 이해도는 괜찮았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1라운드 점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았잖아요. 아, 나처럼 스탠스를 펼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명확한 발언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식 체계에서 아주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야지. 그리고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20대 개개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제일 좋은 답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지금까지 미루게 된 이유는 특히나 비그리스도인단 판정단에 대해서 너무 궁예만 하기 싫고 막 추측해서 이럴 거야 라고 말을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찍은 홀리컴뱃 7화가 비그리스도인 판정단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촬영을 떠나서 화자에 대한 존중과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으로 듣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꼭 이 영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도 만나고 비그리스도인도 많이 만나는데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이 훨씬 더 모든 것에 대한 편견이 없고 특히 기독교 교리에 대한 편견이 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 생각보다 복음에 되게 호의적입니다. 단지 교회 그 이상으로 적대적이라는 소소한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공간인지를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년에 50만 명씩 줄고 있다는 예상 통합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리고 왜 교인들의 태도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지 꼭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반 연구소는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 것을 많이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비율이 5대 5거든요. 제 고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는 과분하게도 비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 내담자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교회에서 당한 걸 상담 시간에 들고 오는 내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보통 증오나 상처, 애증이나 원망 그런 종류겠죠. 그런데 증오는 애정이 좌절됐을 때 나오는 감정이에요. 즉 교회는 한 번 이상 그들의 애정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번에 홀리 컴뱃 투 실화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꽤 호의적이에요. 적어도 종교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종교인들을 대단하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단지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게 싫은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소망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 홀리 컴뱃이 계속된다면 저 같은 상담심리학 전공한 사람 말고 사회심리학 전공하신 분 한 번 나와가지고 거의 세뇌에 가까운 구도로 촬영장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청중이나 이 분위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사회 실험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홀리 컴뱃 촬영 세팅이 세뇌를 걸기에 되게 좋은 구조예요. 제가 홀리 컴뱃 촬영장 가가지고 밖에 나올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눈이 부셔요. 왜냐하면 그 촬영장이 진짜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촬영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두워야만 해요. 근데 어두운데 빛이 나오는 곳은 무대의 한 곳이에요. 세뇌를 걸기에 되게 좋은 구조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입장에 상대적으로 더 몰입을 해요. 이게 청중 판정단이 판정한 거랑 유튜브 댓글과 점수나 반응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변증에 선동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청중 판정단 분석을 마쳤는데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배경에 있는가, 심리학도로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봤는가가 기독교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스테반 연구소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